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대선이 다가옴으로써 거기에 따른 쟁점사항 또는 이제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네거티브 등등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리얼미터 조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6.8%, 또 윤석열 후보는 4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6주 만에 상승세가 꺾여서 10% 정도를 이렇게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는 40.6%에서 42%로 2%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 2%. 이재명 후보는 36.7%에서 36.8%니까 답보 상태죠. 네. 계속 얘기지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40%를 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약을 계속 내는데도 별 그렇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뭐 대장동 같은 의혹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안철수 후보는 12.9%에서 10%로 내려앉았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이분의 경우에 이제 지금 D-한 43일 또 44일 이 정도 수준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 다시 말해서 이제 단일화에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할 리는 없을 테고, 지금 상황으로 전체적인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관계없이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주변 분들에 의해서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방해를 받고 있는 듯도, 또는 발목이 잡히는 소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자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감가상각이 된다고 할까요? 상품으로 보면 또 지금 그 후보의 그런 영향력에 비해서 온전히 평가받기는 힘든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최고 찍은 것이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15% 이상 넘어갔다가 16% 이렇게 갔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6주간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이거는 그렇게 좀 쉬운 상황은 아니다. 거기다 이제 안 후보의 그 똑똑한 딸인 그 안설아 씨가 이렇게 귀국해서 최후의 일전을 벌일 기세가 보이는데, 이것 또한 그렇게 지금 빅3권에 들어가서 거기에 안착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 후보가 48%에서 53%, 즉 그 지지율,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점인 한 53%, 55%까지 밀고 올라가면은 좋겠지만, 안 후보는 12%에서 한 자릿수로 물려날 그런 그 고비에 지금 확률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중도의 표심이 이제 서서히 안정을 찾는 쪽으로,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극단적으로 이렇게 갈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도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그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는 윤 후보가 유리할 거라 보는 것이죠. 왜 유리하냐? 우선 정당의 크기나 또는 국회의원 수나 보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쪽 국민의 당보다. 그런 그 핸디캡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의사결정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의 불길은 점차 우클릭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안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익을 챙기고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발상을 생각한다면 안 후보의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과 가장 밀접한 융합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AI 또는 메타버스 이런 것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그 지식적으로 많이 안정이 돼 있죠. 기술 혁신에 대한 그런 것이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만약 이분이 이제 자리를 잡는다면은 과학기술 외교 책임 총리는 어떨까?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과 외교 요거를 책임지는 총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는 뭘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과 공정과 정의를 되찾는 그런 사회로 가려면은 지금 현재 뭔가 비틀어져 있는 법무 분야 또는 검찰 분야에 대한 것도 검찰 개혁을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었던 그 법무 행정에 대한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모든 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냈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것은 뭐 복수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시 밸런스를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내치로 보면은 이제 법무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이런 가치, 그러한 가치를 전파가 될지 또는 전파 확산되게 할지 이런 국민의 통합도 이루어야 되는 어쩌면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권력을 좀 이렇게 분점을 해서 대통령은 내치를 하면서 공정과 상식과 법치의 사회를 만들어주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외교 분야는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좀 이렇게 일이 많다거나 또는 거기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약간은 책임 총리제, 책임 부총리제 뭐 이런 식으로 확산 좀 이렇게 조직을 좀 더 생력화시키고 조직을 좀 더 살아있는 역동적인 그런 조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니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체를 다 아우르지는 않을 겁니다. 적정하게 뭐 지금 현재 돕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적당한 일거리가 주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영향력이 있는 분들에게 또는 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짚어볼 것이 이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가끔 등판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말할 때마다 글쎄요 여당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에서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이렇게 통화 기록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난관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그걸 또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거꾸로 또 부메랑이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을 했는데 정체성이 좀 무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4일 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두고 부부의 성 정체성도 무속적 사고방식으로 남녀가 뒤바뀌어 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남자 기질의 김건희 씨, 여성 기질의 윤석열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또 집 밖의 일도 남자를 지배하고 공과 사의 구분 없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김건희 씨 자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김건희 씨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통화상으로 좀 유튜브 통화상 그런 얘기를 했을지언정 진짜로 정치에 참여한다거나 대통령이 된 남편을 조종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죠. 물론 그런 일이 없자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너무 도를 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철수 후보가 이제 12%에서 10%로 떨어지고 이럴 경우에 앞으로도 단 단위로 떨어질 경우에 어떻게 국민의힘과 단일화 협상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아울러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언급을 해서 오히려 상대 후보인 윤 후보를 돕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게임 체인저 방송 이수욱TV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왕이면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데 구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구독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게 지메일하고 유튜브가 그 계정에 본인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은 그걸 눌러도 눌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려면은 일단 지메일 가입자가 되어야 되고 지메일사의 계열사인 유튜브라는 동영상 방송에 가입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안내 말씀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